네, 안녕하세요. 다이세뇨 필름입니다. 오늘 사회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오늘 교과서는 68쪽 1단원이 아직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이에요. 정치 발전. 우리가 3권 분립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봤어요. 그죠? 오늘은 20차시고요. 교과서는 68, 69, 70 71쪽까지입니다.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진 않아요. 68에서 71쪽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3권 분립을 보면은 여러분들 우리나라 3개의 권력기관, 그죠? 권력기관이라고 하면 참 모호한데 이제 선생님이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입법은 뭐다?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입니다. 국회의 기능 3가지. 처음에 당연히 입법이죠.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산심의, 마지막 뭐예요? 국정감사 이런 거 절대 모르시면 안 되죠. 글씨가 이상해도 선생님 말을 하고 있어요. 사법은 당연히 법원이죠. 법원 분쟁 조절이거나 아니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 맴매 해주는 데고, 행정은 나라의 살림을 책임지는 곳이에요. 행정부의 최고 수장 누구예요? 대통령이죠. 우리나라는 문재인 대통령이고요.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민주정치의 원리가 적용된 사례를 찾아봅시다 라고 했어요. 지난 일요일에 소영인의 가족은 장을 보러 갔다가 대형 할인점 앞에 붙어있는 안내판을 발견했어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휴점합니다 라고 했어요. 호기심에 생긴 소영이는 신문기사를 검색하다가 다른 내용이 아니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찾았어요. 땡땡 신문인데 전통시장과 대형 할인점의 갈등은 컨플릭트죠. 2000땡땡년 땡땡동 전통시장에서 불과 2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대형 할인점이 들어섰어요. 홈 땡땡, 이 땡땡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롯데 땡땡. 대형 할인점이 생긴 후 전통시장에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그러나 대형 할인점은 각종 기획행사와 할인행사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결국 전통시장의 전체 매출은 절반으로 감소했습니다. 또 대형 할인점 때문에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의 위기가 더 커지고 주변 시장의 교통 문제가 매우 심각해졌죠. 이에 전통시장연합회는 뭐라고 했냐면 전통시장 근처에 대형 할인점 입점을 취소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우리 이거 한번 볼까요? 유통산업발전법이 뭔가 선생님이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유통산업발전법. 자, 여기 검색 맨 위에 있네요. 유통산업발전법이 시행일이 2011년 1월 1일이에요. 얼마 안 됐네요, 진짜.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실제 어떤 것인가? 되게 많아요. 이게 원래는 옛날에 있던 법인데 고친 것 같아요.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어떤 얘기가 있을까? 통 알아볼 수가 없는데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이거 몇 조 몇 항 이런 걸 말해줘야 선생님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격사유, 등록 이런 게 있네. 봐봐, 여기 12조 한번 보세요. 12조의 2 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시한 제한.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 마트와 준규모 대형마트에 대해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 휴업을 명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이거를 근데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가운데 1항부터 3항까지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및 제한 및 의무 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상황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라고. 이게 2013년, 좀 한참 됐네요. 2013년에 나온 거니까 선생님 그렇지 않아도 옛날에 본 것 같은데 어쨌든
갈등이 있어서 이제 이제 취소는 못 해주지만 약간 그런 거지. 뭐 유지시가 대형 마트가 뭐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일을 못하는 나를 만든 거야. 여기 보면 여기 나오죠. 소형인은 대형 할인점이 의무 일을 정해 쉬게 된 까닭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과정을 정리해봤어요 라고 했는데, 대형 할인점이 들어오면서 생계가 어려워진 전통시장 상인들은 대형 할인점의 입점을 취소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아주머니 많이 화가 났잖아, 그치? 공청회, 우리 전에 배웠죠. 그래서 각종 그 나라에서 지자체에서 하는 그런 거를 이제 얘기를 듣고 질문을 하는 곳이 공청회예요. 이런 소식이 언론에 전해지자 전통시장을 보호해야겠다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2009년에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렸어. 그래서 2013년에 시작했구나. 그래서 정부에서는 대형 할인점에 대한 규제가 기업의 영업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불편을 줄 수 있어 신중한 태도를 취했어. 약간 정부는 그랬나 봐. 정부는 약간 대형 할인점이었나 봐. 근데 국회는 대정부 질문에서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정부를 견제를 한 거지. 대정부 질문은 대가 이제 클 때자가 아니고 약간 대신할 때자인데, 그러니까 이쪽에다가 정부를 상대로 질문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랬군요. 마침내 국회에서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었어. 그 국회에서 하는 일이 입법이잖아, 그렇죠? 입법. 이 법으로 지방의회는 대형 할인점의 위치와 영업시간을 제재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되었다. 아까 여러분 기억나요? 조례가 이게 나왔잖아. 이게 보면은 가운데 규정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 지정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라고 했잖아. 조례가 뭐냐면 중요한 내용인데, 지역의 법이야. 지역의 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은 없지만 충북에는 있는 법, 이런 게 조례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조례. 그래서 전통시장 관련 조례를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전통시장 조례. 봐봐요. 여기 보면은 입법 예고 전통시장 조례 개정안에서 파주시청이라고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전체에서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이건 파주에서만 적용이 되는 거지. 뭐야, HWP 파일 나 열리는데 왜 여기 안 열리게 되어 있지? 아무튼 뭐 안 열린다니까 어쩔 수 없고, PDF 파일은 열릴 텐데 이건 볼까? 이건 열리나? 이건 열리는데 조례. 그러니까 여기 봐봐. 이런 거 이거는 지금 이거랑 상관이 없는 거긴 한데, 일부 개정 조례안에서 저출산 고령화 및 인구 감소 대응 업무를 신설하여 뭐 엄청 했는데, 이거는 동래구에서만 하는 거예요. 부산 동래구에서만. 조례안.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부산에서만 해당되는 거지 다른 지역에선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조례안. 양평군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이거는 양평군에서만 되는 조례안이에요. 여기 보면 전통시장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위임되지 않는 규정을 삭제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개정 조례안들을 여기 뭐 이런 얘기가 있네요. 그래서 이 조례라고 하는 거는 지방의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형 할인점에서는 이 법에 따른 제한 조치가 영업에 해를 끼친다고 소송을 제기했어. 대형 마트에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송은 고소하는 거야. 쉽게 말해서 고소하는 거야.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는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조치가 옳다고 판결했어. 그랬군요. 전통시장과 대형 할인점 사이의 갈등은 국가기관이 나서서 해결하는 과정에서 의무 휴무일이 정해진 거지. 근데 휴무일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조례로 정한다라고 했지, 나라에서 정한 게 아니고. 이처럼 국가기관이 하는 일은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 국회, 정부, 법원 등 국가기관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고 국가 일을 나누어 맡아 서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견제와 균형이 삼권 분립에서 나온 거야. 삼권 분립을 하는 이유가 견제와 균형을 하는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국민 주권과 권력 분립은 민주정치의 중요한 원리다. 민주정치의 중요한 원리. 민주정치의 원리. 국민 주권. 또 뭐다? 뭐 이렇게 권력 분립. 선생님이 얘기하는 뭐 삼권 분립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원리. 그렇다.
일상생활에서 민주정치의 원리가 살해된 정치가 이거 더 살해 이거 어떤 사례가 있을까? 선생님 생각을 안 해봤는데 민주정치의 원리. 자, 보기의 설명과 관련 있는 낱말을 찾아 동그라미 표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국민한테 있죠. 이거 국민. 이거 헌법 1조 1항이에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저번에 한번 했어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독재를 막으려고 권력을 나누는 일. 이거 뭐라고 하면 돼? 여기 앞에서는 권력 분립이라고 나왔지. 근데 선생님은 삼권 분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투표를 하여 대표자를 뽑는 일, 선거죠, 선거. 나라의 국회에서는 나라의 살림을 필요한 뭘 정해요? 예산을 정하죠. 선생님이 아까 국회에서 하는 일 3가지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입법, 두 번째 예산심의였어요. 예산심의. 세 번째 국정감사. 이렇게 3가지가 국회에서의 업무다. 국민에 낸 세금으로 나라의 살림을 맡아서 하는 국가기관. 이건 정부지, 정부. 살림이라고 했잖아요. 살림. 다툼이 생기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누구한테 가서 재판을 받아? 달세뇨한테 가서 재판을 받죠. 농담이고요. 법원입니다. 법원. 한번 해보죠. 그러면 법원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것도 색깔도 좀 칠해볼까? 색상 채우기. 그래서 이렇게 하면 색상 채워지는데. 그리고 또 아까 뭐 있었어? 권력 분립 있었죠. 권력 분립. 그리고 정부 있었고 또 뭐 있었냐면 국민 있었는데 국민 했죠. 선거 여기 있고 예산 어디 있어? 예산 여기 있다. 예산 다 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뭐 또 있으면 여러분들 예쁘게 한번 찾아보시고. 배가 고프다. 왜 배가 고프지? 아침에 와플을 구워 먹고 나서 배가 아프나? 배가 고픈가? 역시 빵은 밥이 안 돼. 자, 이번에 다음 시간에 아마 마무리일 거예요. 벌써 이렇게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을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그러면 정치 발전 마무리하면은 뭘로 들어가냐? 경제 발전으로 들어가네. 경제 발전. 약간 노잼이면 안 되는데 선생님 가급적이면 재밌게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안녕.